워라밸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한 겁니다. 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의 손으로서 탄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오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총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헤드헌터로서도 약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데요,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기는 한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 또 자기만의 업무 스타일은 어떠냐, 업무 성향은 어떠냐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회사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스타트업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사전적 정의를 직역을 하면 설립되지 않은 신생 창업 기업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는 보유는 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미래가치의 핵심을 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딪히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지만 확실히 인지도가 뚜렷한 유명한 기업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기도 하겠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스타트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나 여전히 외부 투자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대략 200명 정도와 일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헤드헌터 시절에는 스타트업 현직자들 한 1000명은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이 봤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라는 걸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워라밸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모순적인 거예요. 이 스타트업에서 워라밸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한 겁니다. 9 to 6 지켜주고 식대 지원도 해주고 휴가도 눈치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복지를 모두 다 본인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진짜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것들이 정말로 쌓여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그 프로젝트에 진짜 목매달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9 to 6 지키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일을 할래 라는 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그 시간에만 일을 하면 어느 하나도 프로젝트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성취감도 느끼실 수 없을 것이고 그 조직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내 커리어에서 워라밸이 정말로 중요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좀 더 스펙들, 자격증이나 인턴십 같은 것들 준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시거나 대기업스러운 네카라쿠 베당토 같은 기업들을 들어가시는 게 맞지만, 신입들을 과연 대기업과 네카라쿠 베당토에서 잘 뽑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연봉과 또는 스톡 옵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헤드헌터를 하면서 현직자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채용시장의 이 마켓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직을 할 때 나는 연봉을 이렇게 20%, 30%, 40%, 50%, 60% 인상을 무조건 하고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무대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진짜 그분들이랑은 좀 대화도 하기가 좀 싫은데 자신의 객관화가 절대 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지르고 보자 라는 식으로 회사가 알아서 책정해 주겠지,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곳 없어 라고 그냥 버팅기시는 분들 보면 한숨이 좀 많이 나옵니다. 스타트업은 당장의 보상이 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연봉이 후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 사정상 어떤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지금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함으로써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크나큰 보상, 높은 연봉이나 스톡 또는 스톡 옵션, 이런 것들, 이 미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자 당연한 행동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의 역량이 아무런 증명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도 자신의 경험이 뚜렷하게 적혀져 있지 않고 뭔가 경쟁력 있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데 나는 이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거야, 난 이 정도의 스톡 옵션은 내가 받아야만 이 스타트업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스타트업에 맞지는 않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의 손으로서 탄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오만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일당백을 하죠. 초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일당백을 하는 참된 인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서 이 비전이 현실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각각 직무에 맞게끔, 각각 역할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을 때 그 혁신적인 아이템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나게 스페셜하다고 해서 그 아이템이 현실화되는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 돼서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워크의식을 발휘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만하고 자신이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오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오만한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 터무니없는 연봉 인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스톡옵션 발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최악인데, 자신에 대한 보상은 되게 많이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거면 따로 혼자서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을 해서도 뭐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만, 세 번째는요, 자신의 직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어떤 일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 직무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에 자신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예를 들면 이 스타트업에 격리 업무를 보기만 위해서 온 거다, 진짜 단순한 격리 업무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를 단 한 번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각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스킨십이나 그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자신만의 직무, 자신만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면, 물론 자기 일은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에 있는 열심히 하고 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열정을 좀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인 문화에도 영향을 갈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억지로 나 여기서 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좋은 경험 해봐야지, 남들은 쌓을 수 없는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투박한 생각만 가지시고 입사를 했다가 실망만 안고 퇴사하시는 경우 정말 많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한 조건들을 한 번씩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